아빠가 공모주 투자를 할 생각인데 어때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지한이 뭐 사줄까요? 초콜릿. 초콜릿? 네. 안녕하세요. 지한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공모주 투자 이제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드릴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제 각 증권사의 우대 고객이 되는 방법 관련해서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요. 변경되는 공모주 청약 제도와 관련된 내용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공모주와 관련된 내용은 다 끝내고 앞으로는 매월 말 제가 투자하는 공모주 투자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편에서 공모주를 가장 많이 하는 5개의 금융기관을 설명드렸었거든요. 각 금융기관별로, 증권회사별로 우대 고객의 조건이 어떤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대 고객 조건이 돼야 보통 일반적으로 청약하는 거에 4배의 공모주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국민증권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증권은 일반 고객일 경우에는 청약 한도가 100%고요. 우대 고객은 200에서 250%입니다. 즉 우대 고객이 되면 2.5배의 공모주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250%의 우대 고객이 되는 방법은 KB 스타클럽의 MVP 스타가 돼야 되거든요. 즉 KB 국민은행, 증권, 손해보험, KB 카드 실적을 합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국민금융지주의 계열사, 5개의 계열사를 거래하지 않으시는 분은 250%를 받을 수가 없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국민은행이 주거래다 보니까 제가 MVP 스타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KB 국민증권에서 250% 우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년도에 올해 KB 국민증권에서 공모주 청약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00%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월 주식 약정이 3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에게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른 증권사와 달리 KB국민증권은 이 약정이 3천만 원 이상 돼야지만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NH투자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250%에서 50%인데요. 그냥 계좌만 갖고 있는 사람은 0.5배의 그 증거금을 인정받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250%까지 되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글뱅이 1번, 2번, 3번을 쳐놨습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 거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대를 받을 수 있는지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방식은 1번 동그라미에 보면 장기 연금형 적립식 펀드에 직전 6개월 중 3회 이상 월 30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에 150%의 우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의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건 동글뱅이 2번에 보면 직전 6개월 중 3회 이상 월 50만 원 이상 납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기연금형 적립식 펀드를 월 30만 원씩 NH투자증권에 그 계좌를 만들까 지금 생각 중이고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난 다음부터는 150%의 그 우대 조건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쭉 보시겠지만 이게 뭐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또 롱런으로 오랫동안 투자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모주를 많이 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그냥 계좌만 가지고 계신 분은 마찬가지로 50%고요. 그 다음에 일반 100%를 인정받는 경우에는 주식 약정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족시키든가 아니면 우대 조건이 200%가 있는데요. 지금 동글뱅이 1번에 나오는 것처럼 청약일 전월 말 기준으로 연금 상품 펀드 매입 결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객, 그러니까 전월 기준으로 완샷에 1천만 원 이상
어쨌든 예금을 하면 200%의 우대 조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연금저축계좌의 MMF나 퇴직연금, IRP 계좌는 제외된다.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 만약에 우대를 받으시려면 200% 우대를 받으시려면 요 1,000만 원 이상의 예금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투자증권 조건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2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투자증권이 공모주 청약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미래에셋대우 보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아주 조건이 간단합니다. 일반은 그냥 100%고요. 온라인 매체로 청약할 경우엔 200%의 증거금률은 50%입니다. 사실 저같이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셋대우도 내년에 힘을 좀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약의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증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5대 증권사가 가장 많이 청약을 한다고 했었죠. 삼성증권의 우대를 받을 경우에는 2배, 200%의 우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간단한 것은 급여이체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니시는 회사가 삼성증권으로 급여이체가 가능하다면 CMA에 3개월 이상 급여이체 50만 원 이상 되면 우대를 받으실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동글뱅이 1번에 나오는 연금펀드, 연금저축계좌, IRP 보유 중 기준에 적합하는데 그 기준은 적립식 월 10만 원 이상 약정 후 직전월과 직직전월 2개월 전에 2달 연속 10만 원 이상 이체한 고객을 가지고 우대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NH투자증권에 30만 원, 그 다음에 삼성증권에는 10만 원 이렇게 해서 3개월 이상 자동이체로 연금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우대 조건을 받을 수 있고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 완샷에 예금을 하는 형태로 해야 할 것 같고요. KB증권의 경우에는 주식을 거래하는 약정을 3,000만 원 이상 하든가 국민은행, 국민카드, 국민생명의 거래를 합산한 등급이 MVP 이상 등급이 돼야 하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고 한 6개월 이상 거래를 쭉 하면서 우대 등급이 돼서 올해 한 말쯤,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대로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우대를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다만 일반 청약 0.5배, 50%를 인정받는 건 바로 계좌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것도 같이 좀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2021년부터 청약제도가 좀 변경이 됩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일반 청약자의 배정 물량 20%죠. 그렇죠? 에 균등 방식을 절반 이상으로 배정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무조건 n분의 1 기준으로 50% 이상은 나눠주라는 겁니다. 즉 청약만 하면 무조건 동등하게 받는 숫자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이힐드 펀드의 우선 배정분을 감축한다는 얘기인데요. 공모주 펀드나 이런 것에 배정되던 물량 5%를 빼서 공모주 청약에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20%인데 요게 합쳐지면 25%의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주 배정 물량이 늘어나면 나중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물량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중복 청약은 제한한다. 예전에는 여러 개의 증권사, A라는 회사가 상장을 하는데 공모주 청약을 A, B, C 세 개의 회사가 한다면 세 개의 회사 모두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한 개의 증권사에만 청약을 하도록 나머지 청약을 하게 되면 그건 무효화시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증권신고서를 12월에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을 하고요. 그렇다면 아마 1월 달은 예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2월이나 3월쯤부터 시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이힐드 펀드 우선 배정 물량 5%는 바로 즉시 시행하니까 내년 2021년부터는 공모주의 한도가
20%가 아닌 25%로 상향돼서 우리가 물량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장은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방식은 비례 방식으로 청약증거금을 넣고 받았는데 2021년부터는 비례 방식이 2분의 1, 균등 방식이 2분의 1입니다. 균등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을 100명 했다면 100명을 똑같이 n분의 100으로 나누어서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숫자를. 그래서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자라는 취지고요. 비례 방식은 현재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로 감독당국이 제시를 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일괄 청약 방식, 분리 청약 방식, 다중 청약 방식 이 세 가지로 분리가 됐는데요. 제가 또 IT 컨설턴트지 않습니까? 이거 구현의 관점에 봤을 때, 개발의 관점에 봤을 때는 일괄 청약 방식이 가장 간단하고 고객 관점에서 봐도 이게 제일 심플해 보입니다. 나머지 방식은 청약을 하는 게 이 고객 관점에서 보면 좀 복잡하거든요. 물론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일괄 청약 방식이 된다. 일괄 청약 방식이 되면 100이라는 숫자의 50은 그냥 청약한 사람별로 n분의 1씩 쫙 나눠주고 나머지 50%는 비례 방식으로 하는데 이 비례 방식이 아까 보셨던 우대 조건을 적용한 방식대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당 증권사의 우대 고객이 되면 예전보다는 청약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투자의 핵심인 청약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대 고객이 돼야 한다. 근데 그러한 우대 고객이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항에 맞춰서 체크를 해서 하시면 될 것 같다.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제도의 요약을 보면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좀 나눠지는데요. 코스피의 기준으로는 하이힐드 펀드에서 10%를 배정받던 걸 5%를 빼서 일반 투자자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지금 25%가 되죠. 배정받는 게. 근데 원래 이제 공모주를 할 때 우리사주조합이 한도가 20%가 배정됩니다. 20%가 배정되는데 이게 20% 배정이 미달될 경우에 그 미달되는 영역의 5%를 일반 투자자에게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거든요. 최대 30%까지 일반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의 볼륨이 커진 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30%로 배정이 된다.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 개의 증권사의 동시 청약이 불가능하다. 우리 일반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으로 받을 수 있는 퍼센티지는 높아졌다. 즉 개수가 많아졌다. 그러나 청약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는 청약 방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대 고객을 맞추는 조건이라면 예전보다는 청약을 조금 더 많이, 즉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편에 걸쳐서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절차, 전략, 우대 조건, 공모주의 개념 등을 설명드렸고요. 이젠 이걸로 마치고 올해 1월 달부터는 실제로 공모주 투자의 실적을 매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